안녕하세요. 주식등대직입니다. 4월 11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오후 들어서요. 미국 시장 시간외 시세가 많이 좋아지면서 우리 시장도 그런 대로 잘 버텨줬습니다. 물론 지수는 거래소는 마이너스, 코스닥은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만은 아침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끝났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요. 관세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과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희비가 이렇게 엇갈리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은 대단히 좋지 않았고요. 그 외에 이제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조선 방산 또 로봇 이런 쪽들은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AI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쪽 이런 쪽은 관세에서 조금 이렇게 비껴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요. 모처럼 바닥에서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종합지수는요. 약간 마이너스가 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침 대비했을 때 상당폭 반등하면서 끝나줬습니다. 시주가 마이너스 0.5%, 2432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2.02% 올라서 69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아침 대비했을 때 양시장 모두 상당폭 반등하면서 끝내줬다. 굉장히 기분 좋은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 대금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시장의 활기, 에너지를 보여준다고 봤을 때요. 오늘 거래소 거래 대금이 7조 6천억입니다. 어제 11조 됐던 것에 비하면 상당폭 줄었는데요. 거래 대금만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시장은 관망세가 아주 짙은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 반면에 6조 5천억이니까요. 최근 한 5조 단위까지 빠졌던 것에 비하면 거래 대금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오늘 코스닥이 지수가 많이 좋아졌던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그 개별주 성격 중소형주들이 오늘 그런 대로 AI 관련주들 포함해서요. 그런 쪽이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에 거래소 일본 그래프를 보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유는요. 어제 오늘 이렇게 양봉이 길쭉하게 두 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 전에 3일 동안 보여줬던 음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났던 것하고는 완전하게 다른 모습이다 이런 얘기죠. 양봉이 났다는 거는요.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이렇게 올려붙으면서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달리 해석하면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장 끝날 때까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시장 분위기가 요 며칠 전하고는 완전히 딴판이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10분봉을 보면 최근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감지가 되실 텐데요. 요게 어제 그 10분봉입니다. 아침부터 종가까지 이렇게 올려붙으면서 끝났죠. 오늘 그 10분봉입니다. 어제 오늘은 상당히 이렇게 요 전 한 며칠 동안 보여줬던 추세하고는 완전히 좀 정반대의 시장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관세 이게 이제 유예가 되면서 그에 따른 어떤 심리 호전 요게 이제 가장 크다고 봐야 되는데요. 우리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또 일본이나 대만 이쪽하고도 조금 다른 모습인 게 기관들이 굉장히 특히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미수에 가담하고 있다. 특히 또 개인들이 굉장히 공격적이죠. 개인들이 이 시장이 빠졌을 때 아주 과감하게 대시를 하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높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프 본 김에요. 제가 어제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10년 동안 우리 그 증시 추이를 월봉으로 이렇게 보면 긴 안목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우선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이번에도 있지만 이제 2019년 8월에도 미중 무역 분쟁이 1차로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프입니다. 이게 음봉도 있지만 양봉도 있으면서 그렇게 크게 낙폭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근 이제 관세 관련해서 우리 월봉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최근 시장도 일봉은 아주 험악하지만 월봉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죠. 그래서 1차 때하고 이때하고 비슷하다. 1차 때도 PBR 기준으로 했을 때 주당 순자산가치 비교했을 때요. 이때도 0.8. 그러니까 자기 자산 가치의 80%는 바닥으로 이렇게 좀 굳게 버텨졌다 이런 얘기죠. 지금도 0.8은 왔지만 무너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0.8 그 수준에서 우리 시장도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1차 때하고 지금이 비슷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유일하게 코로나 국면에서 지수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이때는 우리 PBR이 0.59까지 빠졌습니다. 요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때도 주가를 보면 음봉이 아주 길쭉하게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관세 때문에 빠진 폭보다 이때가 훨씬 더 컸는데요. 이때도 주당 순자산가치 비율은 80%, 그러니까 자기 자산가치의 80%는 지켜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PBR 0.8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이 PBR 기준에 했을 때 그 수준에서는 항상 지지가 되더라. 이렇게 추세선으로 이렇게 그어봐도요. 이 지점은 항상 지지선으로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그런 지점이죠. 이번에도 거기에서 이렇게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다. 이번 시장도 어느 정도는 바닥권에 근접한 지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PBR을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시장 수급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오늘은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6,800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어제는 외국인들이 한 3천억 가량 매수 우위했습니다. 모처럼. 그랬다가 다시 매도 우위로 이렇게 바뀌었다. 개인들이 오늘 4,300억 매수 우위입니다. 어제는 조 단위 넘게 개인들이 바닥에서 강하게 매수했던 것하고는 다른 모양이다. 그러니까 외국인 개인들은 패턴이요 항상 정반대인데 또 어제하고 오늘이 또 정반대로 이렇게 매매를 했다. 기관이 1,300억 매수 우위했는데요. 기관들 매수세 중에서도 특히 연기금 이쪽은 금년 들어서 거의 매일 꾸준히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전체로 봤을 때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하지만요. 연기금은 이렇게 보시면 최근 한 10일간은 계속해서 많게는 한 4천억, 오늘 같은 날도 한 1,700억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요게 우리 시장이 상당히 힘을 받는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대만하고도 우리가 조금 차별화되는 이유가 연기금 매수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국민연금이 아직도 살 여력이 많다고 그럽니다. 연간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는 제가 들은 얘기로는 한 8조 정도 추가로 더 사줄 수도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 그림을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또 마이너스 2.5%니까요. 그 전날 아주 큰 폭 올랐던 것이 어제는 좀 이렇게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의 그림으로 보면 보시기 어떻습니까? 큰 흐름은 아직도 요 하락 패턴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바닥은 좀 확인시켜 준 것 같다 하는 느낌은 드시죠? 그러니까 악재가 최악의 경우가 주가에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시간에 같은 경우도 미국 주식들이요. 아침에는 상당폭 하락세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종가 무렵에는 많이 돌리면서 끝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는 그 전날 12% 올랐다가 어제는 4%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그림으로 보면 바닥은 이제 확인해 준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어요. S&P 500도 비슷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그 전날 대폭 올랐다가 어제는 또 7.9% 오른 것의 한 절반 정도는 반납을 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전체 흐름으로는 아직도 하락 추세지만 바닥은 좀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니케이 마이너스 2.9%, 우리 시장보다 훨씬 좋지가 않죠. 대만이 플러스 2.7%, 대만이 하락폭이 특히 컸는데요. 어제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플러스 4.5%, 프랑스 플러스 3.8%, 관세 충격을 어느 정도 좀 흡수를 하고 다시 이렇게 조금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해 플러스 0.4%, 항생 플러스 1.3%. 중국 시장이 그렇게 그 관세를 되게 얻어맞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거의 그 미국 트럼프하고 맞서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급락을 했었지만 어제 오늘 다시 글로벌 시장 전체의 분위기하고 같이 이렇게 동조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돌아가는 그 뉴스나 이런 거를 보면은요, 트럼프가 오히려 좀 초조해하는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국채를 많이들 팔고 있다고 그래요. 특히 아시아 쪽에서 투매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국채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아마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많이 의식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지금 분위기가 중국 쪽에 조금 유리한 쪽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미국 시장하고 달리 중국 시장 그래프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해외 시장에서 상당히 특이한 점이요. 지금 이게 판에 보이시는 게 요게 지금 이제 시간 외 지금 거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들이 대부분 다 길쭉하게 양봉이 나면서 1%에서 한 2% 정도 상당히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1.2%인데요. 아침에만 해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았었는데 오후 들어서 이렇게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지금 우리 시장 아시아권에도 그대로 영향이 미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장도 오후 들어서 상당히 크게 반등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관세의 영향을 받는 종목, 업종, 그리고 이제 업종으로 봤을 때 관세의 영향이 없거나 좀 덜한 이런 업종으로 양분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시장이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면요. 오늘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관세에서 조금 피해갈 만한 또 영향이 좀 덜한 그런 종목으로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죠. AI 관련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조선, 방산 또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로봇주들도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자동차, 반도체가 오늘 급락을 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이런 쪽으로는 또 그런 대로 매수세가 이렇게 쏠리는 그래서 이제는 조금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종목들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덴티움 제가 최근 들어서 자주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요. 바닥에서 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 대비했을 때 그래도 그런 대로 소기 성과가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주가가 최근에 한 이틀 이렇게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 가격으로 보면 굉장히 싼 가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때가 작년 6월에 한 12만 원 됐다가요. 5만 4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7만 원이니까 조금 바닥에서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도 앞에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빠져 있는 주가다.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이어보면 하방 경직이 되면서 서서히 이렇게 바닥을 탈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래프 모양이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이렇게 보면 여기가 매물 집중됩니다. 그러죠?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그 위로는 매물대가 굉장히 짧아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가격대가 그 매물 집중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지나가게 되면 그 후로는 수급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다. 먼저 그래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발표된 그 내용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에서 지분을 한 7.17% 확보를 했다. 아마 들어온 가장 큰 동기는 기업 내용 대비했을 때 주가가 저평가됐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그 모티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실적을 이렇게 보면요. 그 전에 실적이 2023년 보면은요. 영업이익이 1383억입니다. 24년이 985억으로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실적이 전년 대비했을 때 상당폭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국 시장 관련해 있기 때문에 거기 매출액이 한 50%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금년에는 2025년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1136억이 될 것으로, 그래서 24년 대비했을 때는 상당폭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얼라인 파트너스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그게 실적이 많이 금년에는 좀 좋아질 것이다. 이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적 기본적으로 절대의 가치로 봤을 때 굉장히 그 좋은 기업인데요. 주가는 거의 반토막이 났다가 최근에 이렇게 살짝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 가격 면에서는 오히려 지금 관세 때문에 조정을 받은 이 가격대가 상당히 매력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어쨌든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또 나머지 그런 국가들에서도 굉장히 그 아직은 초기 시장 국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특히 중국 쪽에 집중하고 있죠. 덴티움은 그런 측면에서 성장성을 상당히 높게 볼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더존비전. 제가 매일 말씀드리다시피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2월 7일 날 최고가가 92,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57,000원입니다. 거의 한 3, 40% 빠졌죠. 이거는 제가 한 1, 2년 전부터 한 2만 원대부터 꾸준히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그 초기에 사신 분들은 지금 많이 빠졌다고 그래도 수익이 나셨을 텐데 7만 원, 8만 원대 이렇게 쫓아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 좀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그런 말씀 드리죠. 인터넷 은행 여기에서 이제 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본질 가치로 따졌을 때 실적 면에서는 아직도 상승 여력이 충분한 그런 종목이다. 기다려보면 그만한 또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 마침 그 신한투자하고 LS투자증권에서 두 군데서 그 리포트를 내놨어요. 신한투자에서는 제목을 믿고 살 때다. 믿어도 된다. 이런 얘기고요. LS투자에서는 국내 ERP 선도 기업이다. 전산실이 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이제 전산실에서 따로 각자 이렇게 세무회계라든가 업무를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더존비존 서버에 접속하게 되면 자기들 전산실이 따로 필요가 없을 만큼 아주 편리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아마 국내 중소기업들 대부분이 더존비존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독점적이고 독보적인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항상 표현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더존비존을 제가 아주 예전부터 굉장히 좋아했고 2만 원대부터 추천을 드려서 지금 소기의 성과는 있었지만 최근에 인터넷 은행 관련해서 높게 이렇게 사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록 많이 빠지기는 있습니다. 고점 대비. 그렇지만 좀 기다리시면 실적 면에서 어제 그 신한투자에서 실적 발표해 놓은 거 보니까 매출은 지금 1분기 실적이요. 작년 대비 13%,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했을 때 32%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분이 이제는 주가에 좀 반영이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면 어느 정도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오늘 로봇주들이 모처럼 이렇게 강세를 띄었어요. 전체 종목들이 다 좋았죠. 로봇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에 가장 강조드린 게 다른 로봇주하고는 좀 달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차별화해서 볼 필요가 있다. 삼성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더구나 주가가 오른 것이 한 절반 정도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느낌이 오시죠. 그러고 나서 지금 어제 오늘 이렇게 양봉을 내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42만 원 갔다가 지금 27만 원이니까 조정은 어느 정도 좀 받은 좀 들어갈 만한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적 면에서는 로봇주들이 다들 좋지 않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실적 면에서는 아직도 겨우 적자를 벗어날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삼성그룹이라는 이 거대한 그룹 전체를 봤을 때 거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급한다는 요 얘기를 우리가 귀담아 듣는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 차별화되는 그런 로봇주다.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로봇 대표 종목으로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시 매수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더불어서요.
제가 SPG도 항상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면에서 다른 로봇주들이 아직까지는 적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SPG는요, 최근에 이제 로봇주로 이렇게 구분이 됐었지만 예전에는 가전에 들어가는 소형 모터, 감속기 이쪽 관련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 강소 기업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던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로봇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다시 원위치 됐는데요. 여전히 아직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로봇주 중에서는 실적 면에서 가장 돋보이는 그런 종목이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이것 또한 35,000원에서 지금 22,000원이니까 50% 이상 빠졌죠. 그래서 가격 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같이 이렇게 들여다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화장품 미용 관련주들 대단히 좋았습니다. 파마 리서치는 제가 예전에 이제 추천을 드려서 수익률이 가장 큰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또 5.3% 올라줬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뒷받침이 되면 주가가 멈추지 않는다. 아주 비근한 예가 될 텐데요. 최근에 공매도가 많이 집중했다고 그러는데도 오히려 주가는 이렇게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실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파마 리서치가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파마 리서치 못지않게 한국콜마도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지만 실적 면에서도 매출이 2조를 넘어섰고요. 또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했을 때 한 40%가량 좋아지고 있습니다.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얘기죠. 국내 대표적인 기업 화장품 제조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신한투자에서 한국콜마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이 만드는 안정적 성장. 이 선이라는 게 태양을 의미하는 거죠.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미국에서 이게 선크림이 그렇게 잘 팔린답니다. 특히 우리나라 그 선크림이 그렇게 인기가 좋다는데요. 국내에 이렇게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꼭 빠뜨리지 않고 사가는 게 이 선크림이라고 그럽니다. 미국에서도 선크림 시장의 한 20%가 한국 제품이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쪽 관련해서 한국콜마가 아주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좋고 또 그런 관련해서 해외 쪽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다. 최근에 이제 관세에 관련해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영향을 받았는데요. 한국콜마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현지 공장이 한 2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세하고도 조금 비껴가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이렇게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오늘 이렇게 보시면 양봉이 길쭉하게 나면서요. 신고가가 났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신고가가 나는 종목은 쉽게 팔아서는 안 된다.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가 매물 집중됩니다. 그러죠? 거기를 지금 오늘 살짝 이렇게 벗어났어요. 그 위로는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특별히 신고가가 나는 종목들은 신고가가 나고 나서 수익을 내는 구간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시세는 이제부터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마 리서치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만 뒷받침이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진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파마 리서치도 오늘 또 신고가가 났어요. 그래서 멈출 줄 모르고 이렇게 가는 종목이다. 요게 제가 아마 1년 가까이 전에 이걸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실적주로.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거는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기를 올라가는 이렇게 상승세가 급한 종목들은 쉽게 팔아서는 안 된다. 상승세가 완전히 꺾이고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그걸 확인하고 팔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파마 리서치가 아마 그런 비근한 예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콜마도 지금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고가가 나면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나 기업 내용이 비슷합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같이 이렇게 다들 좋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쪽에 좀 주목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JLK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최근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 증자할 때 발행가가 한 9,000원대를 넘어섰는데요. 지금 6,700원이니까 오히려 다른 종목보다 훨씬 더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모처럼 JLK 같은 경우가 5.8%, 룬이
8.9%, 뷰노가 5.1%. 이 세 종목은 같이 의료 관련 AI 종목인데 흐름을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JLK는 그중에 이제 뇌질환 관련 많은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에 진단을 효과적이고 빠르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대단히 좋지 않은데 미국에서 최근에 반응이 굉장히 좋다. 국내도 물론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서 현재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보잘것없지만 앞으로 성장세를 굉장히 높이 보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요. 오늘 그 보도된 거를 보니까요. 이쪽이 이제 의료용 AI, JLK도 그렇고 루닛도 그렇고 뷰노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가 그 관세하고 전혀 무관하게 그 미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세를 비껴가는 대표 종목으로 지금 언급이 되면서요. 오늘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JLK 같은 경우는 3분기 그 미국 보험에 등재가 되면서 그때가 되면 이제 보험 수가 받게 되면 4분기부터는 미국발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JLK 추천드리면서 미국의 반응이 굉장히 좋다. 시장 반응이 굉장히 좋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보험 관련해서 이제 4분기부터는 매출이 좀 반영이 될 거다. 상당히 큰 재료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그런 것 때문에도 좀 반등이 되지 않았나. 이제 크게 봤을 때는 관세하고 무관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쪽은 아직까지 이제 관세를 안 내지만 여기에는 관세가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요. 의료용 소프트웨어 쪽, 방금 말씀드린 뷰노, 루닛, JLK 이런 것들은 관세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지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꾸준히 좀 좋은 영향을 받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4분기 가서 매출이 좀 이렇게 늘어나고 실적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주가는 한 2, 3분기부터 조금 반응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이제 증자 받아서 물량까지 늘어난 상태에서 물리신 분들이 조금 마음고생이 심할 텐데요. 지금은 조금 견뎌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장은 관세의 영향권 내에 있는 종목과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비껴가거나 관세를 받지 않는 그런 종목 위주로 이렇게 주가가 완전히 갈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 방산 또 로봇 또 AI 소프트웨어 기업 이런 것들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양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를 우리가 조금 읽어야 되겠다.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 연장은 됐지만 어쨌든 관세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런 시각 때문인지 오늘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나머지 관세를 좀 비껴가는 그런 종목들이 좋았기 때문에요. 그런 종목 위주로 조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시장은 제가 그래프 시작하면서 이렇게 분석해 드렸지만 이렇게 양봉이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나면서 그 전에 한 3일 동안 보여줬던 이런 모습하고는 전혀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첫째는 이제 수급에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들이 매수에 이렇게 가담하고 있고요. 개인들도 시장이 많이 밀릴 때는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매수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특히 아시아권하고도 우리가 조금 차별화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급 면에서 우리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확인시켜 준 거 아닌가. 특히 PBR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 다음에 우리 코로나 국면, 또 1차 미중 무역 분쟁 이때 다 포함했을 때 PBR 한 0.8 정도가 항상 바닥권에서 반등 시점이었다 이렇게 봤을 때요. 이번에도 지금 0.8 그 근처에서 반등을 해준 셈입니다. 그래서 주당 자산 가치로 봤을 때 그 본질 가치 한 80% 수준에서는 항상 반등을 해주더라 이런 거를 우리가 경험으로 봤을 때 이번 시장도 어느 정도 그 수준에서는 바닥을 좀 확인한 거 아닌가. 이제는 바닥을 좀 믿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아직까지 미중 무역 분쟁이 관세 관련해서 긍정적인 신호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기는 하지만요. 오늘 미국 시장 시간외에서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반등해 준 걸로 봤을 때 미국 시장도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제가 봤을 때 관세하고 좀 무관한 그런 종목 위주로
당분간은 조금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